2024학년도 대비 EBS 수능 특강 4강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지문은 22년에 6월 평가원 22번 문제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요지나 주제 제목 이런 것 말고는 딱히 출제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서 가볍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분사구문부터 나와 있는 거죠. 앞에 being 생략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overlook, 간과되는 거죠. 자, 종종 간과된다. 그러나 just as important, 꼭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a stakeholder가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간과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 이해 당사자는 is the consumer, 소비자이다. play a large role, 큰 역할을 하는 거죠. The notion, 개념에 있어서 뭐의 개념이냐? privacy paradox의 개념에 있어서. 글의 전체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privacy paradox입니다. paradox라는 걸 보면 상황적으로 반대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Consumer engagement level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s and communities have simply exploded. 소비자 참여 수준이죠. In all manner of digital experience와 community의 부분에서 소비자 참여 부분은 simply exploded, 폭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they show little or no sign of slowing. slowing 할 기미가 거의 없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증폭하고 있다는 얘기죠.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소비자들 사이에는 알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Not only but also 구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unawareness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당연히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절이 awareness와 동격의 내용을 이루는 명사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heir personal data가 바로 personal data는 위에 얘기한 privacy에 관련한 부분이죠. personal data가 help to drive, 몰고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rich experience를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바로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풍부한 경험들을 몰고 가고, 또한 sharing this data, 이란 데이터를 share하는 것이 is the price, 대가다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이러한 경험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라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가 사용이 되는 부분에 관한 글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일종의 패러독스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한편 자기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쓰인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딜레마이긴 하죠. 우리가 뭔가 앱을 설치할 때에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뜨죠. 그럴 때 예를 눌러야 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패러독스겠죠. 앱을 사용하자니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안 쓰자니 뭔가 아쉽고 그런 paradox입니다.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the consumer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더 나은 이해가 없이는 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냐?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데이터 수집의 사용에 대한 what, when, and why. 전부 여기서는 명사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and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whom이 명사로 사용되는 모습 봤었죠. 이렇게 의문사 종류들은 혼자 단독으로 명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왕왕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날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없이 그런 게 없다면 컨슈머는 종종 left, 남겨지게 된답니다. 다음 ing는 부대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한 채로, 느끼는 채로. 뭐라고 느끼는 채냐? vulnerable 하다, 뭔가 취약하다, 혹은 상처를 입기 쉽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conflicted, 충돌이나 갈등, 혼란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정보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거죠. I love this restaurant find app on my phone. 자, 이런 앱을 쓰고 싶어요. But 그러나 what happens to my data? 내 데이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만약에 I press OK를 누르면 when asked, 요구받을 때인 거죠. 접수 그 다음에 ed, 바로 pp로 이해를 항상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요구받냐? If 뭐인지 아닌지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그 앱이 내 현재 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졌을 때 내가 OK를 누르면 내 데이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 armed with tools. 툴로 무장을 한 채로 역시 armed는 pp입니다. 똑같이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도구로 무장했냐? can provide them option. 그들에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무장이 되어서 consumer는 move, 움직인데요. from passive bystander에서 to, from to입니다. active participants로 움직여 간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주어지면 이제 나름대로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패시브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뭐 카메라 앱은 쓰고 뭐 음성 앱은 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액티브하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 정보를 쓸 수 있게 할까 말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파라독스에 대해서 이 소비자의 입장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4강 1번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제목, 연결사, 순서 배열, 빈칸 추론 뭐 이렇게 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 지문은 순서 배열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서 아예 단락을 그렇게 A, B, C의 세 단락으로 나눠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Key assumption, 키가 나왔으니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을 또 빈칸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키가 되는 생각 이죠. In consumer society에서의 키가 되는 생각은 has been 뭐였냐? 아이디어였다. 어떤 아이디어인데 역시 동격. Money buys happiness. 돈이 행복을 산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결국 뭐 소비사회는 간단하게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돈이면 다 된다. 행복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however 하면서 계속 역접으로 이어지면서 이 생각이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끝 문장과 이렇게 대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한번 가보죠. 마지막 문장. Often, a doubling or tripling of income in developed nations has not led to an increase in perceived well-being. well-being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well-being은 바로 happiness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순서 배열 흐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뭐 그닥 높진 않아요. 보겠습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there is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있었죠. For this assumption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뭐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Until the last few generations, 지난 몇 세대까지 a majority of people, 사람들이 have lived, 살아왔대요. Close to subsistence.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최저 생계를 의미합니다. 최저 생계에 가까운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겨우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So, 그래서 an increase in income brought genuine increases in material well-being. 결국 이런 수입의 증가는 가져왔는데 진짜 증가를 가져왔죠. 물질적인 행복, 복지에 뭐 이러이러한 거. 그리고 this has produced more happiness. 이것이 진짜 더 많은 행복을 만들었대요. 그러나 상황이 이제 어떠냐. In a number of developed nations에서 levels of material well-being have moved. 움직여 갔답니다. 변화의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수준이 beyond subsistence. 최저 생계 수준을 이제 넘어서 움직였죠. to 어디로? unprecedented abundance. 전례가 없는 그런 풍족함으로 움직여 갔답니다. 한참 뭐 풍요가 폭발하던 미국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Developed nations have had 가졌는데 several generations of unparalleled material prosperity. 그래서 몇 세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비할 데 없는 물질적인 번영의 몇 세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 동안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And a clear understanding is emerging. 그리고는 분명한 이해가 emerge, 나타나고 있었죠. More money does bring more happiness. 예,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갖고 온다. 이런 생각이 한층 더 강해진 겁니다. When we are living on a very low income. 우리가 아주 낮은 수입으로 살고 있을 때 가난할수록 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더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벌면서 막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또 상황의 반전이 옵니다. However, 그러나
As a global average, when per capita income reaches the range of $13,000 per year. Per capita income, 1인당 국민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소득이 얼마에 달하냐? 13,000달러의 범위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금액은 이제 global average인 거죠. 세계 평균으로서 이 정도 금액에 도달했을 때, additional income, 추가적 수입은 더하는데 relatively, 비교적 little, 거의 더하는 게 없어요. To our happiness의 상황이 딱 바뀌었죠. 위에서는 무조건 돈 많으면 더 많은 행복이었는데 이번에는 돈은 많아졌는데 행복이 거의 더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While 한편 반면에 other factors, 다른 요소들 such as personal freedom, meaningful work and social tolerance 와 같은 이런 요소가 add 더했답니다. Much more 여기에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uch more는 당연히 위에 드러난 to our happiness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이외의 이런 뭐 자유라든지 뭐 의미 있는 일이라든지 뭐 사회적 관용 뭐 이런 것들이 더 행복을 주더라. often 종종 doubling 2배 혹은 tripling 3배가 되겠죠. 수입의 2~3배. 바로 developed nation에서 자 이렇게 소득이 2~3배로 늘어난 것은 has not led to 어디로 이끌고 가지 못했다. an increase 증가로 인지되어지는 행복 복지의 증가로 이끌리지는 않았다. 막상 다시 읽고 나니까 뭐 크게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그런 내용이었다. 연결사 위주로 이렇게 뭐 순서 배열 정도 챙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강 2번. 자, 동그라미 2개입니다. 함축의 밑줄론으로 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용 바로 보죠. We are wired more for the struggle for survival on the savannah than we are for urban life. 우리는 wire, 줄이 연결되어 있죠. 좀 더 for the struggle, 투쟁을 위해, 생존을 위한 사바나에서 뭐보다는 we are for urban life. for 앞에 나온 for와 성격이 같은 거겠죠. 우리가 wire 된 것보다 urban life의 wire, 줄이 엮여진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생활보다는 좀 더 이런 사바나 같은 초원 생활에 우리가 좀 더 생존을 위한 투쟁에 적절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춰져 있다. 뭐 글로 더 많이 와이어,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바나에서의 생존 투쟁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봅시다. As a result, 그 결과 situations are constantly evaluated as good or bad, requiring escape or permitting approach. 상황은 끊임없이 evaluate 되어지고 있대요. 뭐로서 굿하거나 bad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이 부분을 핵심 내용으로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평가하냐? Escape or permitting approach. 도망갈 거냐? 아니면은 허용할 거냐? approach를. 접근을 허용할 거냐? 이런 문제죠. 5라는 등위식부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도망을 요구하면서 또는 접근을 허용하면서 좋거나 나쁜 것으로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끊임없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in everyday life, 매일의 삶에서 this means that 이것은 대자를 의미합니다. Our aversion to losses is naturally greater than our attraction to gain by a factor of 2. 우리의 혐오, 손실에 대한 혐오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런 손실에 대한 혐오가 자연히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우리의 attraction to gain, 얻는 것에 대한 우리의 끌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잃는 걸 더 싫어하는 거죠. 그것도 by a factor of 2, 2배 정도로. 그럼 주제가 단순히 우리가 잃는 걸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We have an inbuilt mechanism to give priority to bad news. 우리는 내재된 어떤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뭐냐? Give priority,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To bad news에. 나쁜 소식에 우선순위를 주는 내재된 기제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뭔가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give priority라는 것은 위에 evaluate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나쁜 거야.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 나쁜 거고 나한테 어떤 로스를 가져올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our brains are set up to detect a predator in a fraction of a second, much quicker than the part of the brain that acknowledges one has been seen. 우리의 두뇌가 설정이 돼 있죠. 뭐 하도록 설정이 돼 있냐니까 감지하도록, predator를, 포식자를 감지하도록 그렇게 딱 셋업이 돼 있다는 거죠. In a fraction of a second, 몇 분의 1초 만에. 그 초에서도 fraction, 부분으로 나뉘는 거니까 그야말로 뭐 0.몇 초 안에. 그러니까 결국 본능으로 포식자를 탐지한다는 겁니다. bad news에 해당이 되는 거죠. predator는 bad news고 give priority의 기제가 바로 detect하는 거죠. detect 한다라는 게 위의 표현으로 하면 evaluate입니다. 뭐보다 더 빠르게 the part of the brain, 두뇌의 어떤 부분보다 더 빠르게 그 부분은 뭔데? acknowledge, 인지하는 거죠. One has been seen. 하나가 보여졌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두뇌의 한 부분보다 더 빠르게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보다 더 빠르게 본능이 안다는 거예요. 인지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앞에서 말한 detect는 인지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그야말로 0.0001초 안에 헉!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That is why we can act before we even know we are acting. 여기에 acknowledge 대신에 이제 know를 쓰고 있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행동하죠. 뭐 전에 우리가 심지어는 알기도 전에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위험해. 토끼자. 뭐 이런 거죠. Threats are privileged over opportunities. 이 부분에 함축 추론을 물을 수도 있어요. 위협이 특권이 주어진답니다. 뭐 위에? opportunity, 기회 위에니까 기회보다 더 특권이 주어지니까 얘가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이 privileged가 역시 priority가 주어지는 거예요. 위에 표현에 하면. 그리고 이 bad news가 threat라는 표현으로 또 다르게 표현이 된 거죠. bad news가 threat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기제가 우리한테 있더라. 사바나에서 우리가 결국은 생존을 위해 스트러글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뭔가 본능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this natural tendency, 이러한 자연적인 경향은 어떤 의미냐? means that, 대디아를 의미한대요. We overweight unlikely events such as being caught in a terrorist attack. 우리가 overweight, 무게가 더 나가는 거죠. 결국 과대평가하거나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unlikely event를. 그럴 것 같지 않은 사건을 overweight, 지나치게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한다라는 얘기예요. Such as, 뭐와 같은 그런 거냐, 어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냐 하니까 being caught, 붙잡히는 건데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overweight 하는 겁니다. 일종의 over-evaluate죠. overestimate입니다. 그 다음, it also leads to us. 그것은 또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overestimate 하도록, 과대평가하도록. Our chances of winning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될 우리의 확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도록도 이끌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는 앞에서는 얼핏 어떤 생존에 필요한 투쟁, 우리의 어떤 뭐랄까 위협에 대처하는 어떤 본능, 이게 글의 핵심 내용 같았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는 있지도 않을 테러 위협을 크게 생각한다든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해서 맨날 매주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건 위협 본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얼핏 이 사바나의 생존 자체가 중요하다는 내용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글의 주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어떤 나쁜 일에 대한 위협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대처한다가 아니라 상황이 그게 꼭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good or bad라고 했어요. 그죠? 자, 다시 앞을 보면 상황적으로 good이든 bad든 그 다음에 escape든 approach든 이런 걸 evaluate 하는 겁니다. 그 evaluate의 세부적 내용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들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threat의 privilege를 두고 이런 것은 이제 좋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꼭 이렇게 뭔가 위협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이런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overweight 한다든지
overestimate 한다라는 것은 나름 좋게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가가기도 한다는 거죠. 즉 상황 대처 능력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황 대처의 어떤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문장에서 우리가 wired 있다는데 그 struggle이란 이런 struggle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의 위협에만 피하는 그런 대처의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문장에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상황에 대해서 evaluate 한다는 거죠. evaluate.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estimate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evaluate 하거나 estimate 하는 내용이지 위협 자체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 본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지문을 협소하게 읽으면 얼핏 이건 뭐지? 앞에서 위협 대처인데 뒤에 갑자기 복권 얘기 뜬금없이 왜 나와? 테러는 또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하면 이런 내용으로 봐야 돼요. 상황에 대처하는 본능, 그것도 이제 타고난 본능. 그래서 마치 초원에서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저건 먹을 거야. 아, 저건 도망가야 돼. 네, 그래서 제목, 주제 뭐 이런 거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바로 evaluate 같은 이런 단어의 빈칸 추론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evaluated 아니면 좀 더 크게 situations are constantly evaluated 이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문장에 대한 함축 의미 추론은 바로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카너맨이 말하는 이 내용도 핵심이 결국은 이거죠. 됐습니다.